위기 증후가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는 건데 일각에서는 신당 창단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단,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사가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신당을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소선거구 자해에서 1번, 2번 정당만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을 하는 게 제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대단히 굳은 강한 결심이 될 거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네.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정해진 건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반면에 윤상현 의원은 신당 창당이 국민의힘의 최대 위기가 된다. 이전 행정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신당 창당,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없다.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사실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른정당 행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당을 깨고 나가서 바른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선택은 어땠나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실패한 정당을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창당을 한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그건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수도권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000표, 뭐 적게는 500표에서 1000표 차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선 갈라치기 하는 그런 행보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는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뭐 12월 결심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리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가면 지지율이 3, 4% 오히려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어제 나와서 하루 종일 정치권 시끌시끌했습니다. 저희 어제 MBN 아침에 매경제에서 나온 그 발언인데 그것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나가도 우리 당에서 빠지는 건 3에서 4%포인트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3에서 4포인트가 적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면 플러스다. 네. 오. 3에서 4%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변해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다. 배신의 아이콘도 이준석 대표다. 신정현 의원. 예.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예.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요. 그러면은 즉각 저를 제명해서 당 지지율을 올려보라. 이렇게 맞받아친 거거든요. 저는 진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김민수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18대부터 21대까지 총선을 다 분석을 해보면 네. 추석 이후에 있었던 지지율 조사가 거의 총선에 거의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유일하게 총선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가 들어맞지 않았던 20대 그 당시 총선에서는요.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하는 당이 분열되는 시점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 시기에는요. 새누리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2배 이상 높았었어요. 그런데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로 나왔습니다. 당의 분열이 곧 총선의 패배라는 것이 지난 선거에 만들어주는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들 속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속을 아리게 하는 워딩들이 있다고 해서 나가라, 나가면 우리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국민들이 과연 잘하고 있다 박수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면서 뭔가 5월 동조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잘 분열해서 이준석 대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응원을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조언을 드린다면 분열보다는 통합을 선택하는 것이 당이 사는 방법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도 해주시네요. 그리고요. 이럴 때 꼭 등판해 주시는 분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속담을 언급하면서요. 미운 상대일수록 끌어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당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동석 행정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맞는 말씀입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사실 뭐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전체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굉장히 나가는 이런 발언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결코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이게 한국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좀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거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말을 순화롭게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계속해서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된다는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통합 행보를 했을 때 이게 여당이 한 번에 뭉쳐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좀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정돈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원팀이 되는 길에 그렇게 된다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준석 전 대표 향해서 뭐 계속해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어요. 하도 설전을 많이 하니까요. 저도 매일 따라가기가 너무 바쁜데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내부 비판을 이어가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발 무건수행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전쟁할 때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면서 나쁜 사람은 뽑아내고 좋은 분들은 대거 영입하는 이 확장 정치를 해야지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이 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달리기를 인증한 셀카를 올리면서요. 오는 29일 풀코스 마라톤을 뛰겠다고 했는데 네. 최근 한 정치평론가가 안 의원을 향해서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2번 정도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 이맘때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안철수 의원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굉장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라톤 뛰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일 수밖에 없죠. 네네. 이동석 행정관은 이 안 의원의 건강 논란, 뭐 예전에 국회 출입 기자로도 했으니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뭐 취재 많이 했으니까 맞나요? 어떤가요? 뭐 안철수 전 대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뭐 마라톤 뛰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논란 자체가 굉장히 좀 유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 의원은 사실 대선 주자까지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와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는 이런 모습, 저는 국민들께서 절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마라톤 참석하면 참석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또 설왕설래를 해서 장성철 소장과의 그런 설전도 그렇고 이게 사실 국회의원 대선 주자급이면 급입게 이렇게 멋진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꼬투리 잡는 정치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자기가 증거를 갖고 있다. 네. 사진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혹시 뭐 들으신 바 있을까요? 뭐 지금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그때 당시에 했었다 뭐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마라톤을 뛰면서 자신의 심장은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라톤을 뛴 다음에 내가 건강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또 이것 갖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절대 지지층 효과에 좋지 않다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은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라도 좋은 정책 발표하고 당 대표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 더욱더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 네.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 안쪽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 설전도 오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국민의힘에 한동훈 법무장관 조기 등판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 이 나이면 이제 갚아야 할 시기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 장관의 말은 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 방송에서 언급을 한 건데요. 조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해서 이 말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한 장관은 독특하지만 의미 있는 스타일이다. 정치적 감이 있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이동석 행정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장관 등판을 놓고 뭐
지금 써야 되냐, 네. 아니면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전격적으로 수도권 출마에 나서야 된다 이런 사실 뭐 의견은 많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선뜻 제가 볼 때 뭐 11월, 12월까지도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굉장히 이름값이 높은 선수라면 네. 가장 마지막에 등판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더 치열해질 게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지역에 정말 민주당의 후보군을 내세울 때 어떤 후보가 경합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 수도권 선거는 기세전입니다. 기세전에서 뒤지지 않는 후보를 내기 위해 한동훈 장관 결국 1월 달에는 등판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나왔을 때 수도권의 그 기세를 업어서 정말 승리로 견인하는 데 한몫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창당 얘기 나올 때 뭐 12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얘기했습니다. 근데 1월 얘기를 하시네. 한동훈 장관 뭐 출마 얘기 나올 때 이유가 있을까요? 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뭐 90일 전에 사퇴해야 된다 네. 그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법안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한동훈 장관이 그만두고 전면에 뛰어들지 않을까. 마지막에. 맞습니다.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더욱더 이 논란을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 선거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